이어서 이슈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태국이 지난 6월부터 대마초를 합법화하면서 국내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방심하고 있다가 대마가 든 음식을 먹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태국의 대마초 합법화 그리고 최근 국내 마약 범죄 동향까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질 내용들 주목을 해주시고요. 저희 들어가기 앞서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퀴즈 다시 한번 빠르게 내드리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았죠.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마다 매번 이것을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지만 집무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라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도어 스태핑, 2번 스크린 도어, 3번 압박 스타킹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약 퇴치 연구소장이자 아주대 약학대학 이범진 교수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태국이 지난 6월부터 대마초를 합법화했고 이 대마초 묘목을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아니 대마초 합법화가 왜 이게 가능한 건가요? 요즘에 이제 캐나다라든지 이제 미국 많은 주들이 이제 대마초를 이렇게 합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있습니다. 예. 이제 거기에 맞춰서 태국도 아마 이제 합법화를 한 것 같긴 한데, 또 이제 관광이 주 수입이다 보니까 이 대마라는 걸 연계해서 또 관광을 활성화라는 의도도 있고, 또 마약 사범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국의 특성상 이제 대마까지 이제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좀 완화하려는 면이 있지 않나,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국민들이 가장 유념해야 될 건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렇고 합법화라는 것보다는 많은 법적 기준에서 통제된 조건에서 사용을 허가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태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대마에 있는 환각 성분인 테트라 하이드로 칸나비놀이라는 THC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0.2% 이상 있으면은 이것은 또 불법이에요. 그리고 20세 미만이 이제 이런 대마초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또 돼 있고 그래서 주로 이제 의료와 건강 목적에 이제 한정하고 있어서 만에 이걸 또 어기면 태국에서도 징역이라든지 이제 벌금이 이제 부과된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기준들은 내국인과 관광객들 동일하게 적용이 되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관련해서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요, 진짜 초록색 이 대마가 함유된 뭐 아이스크림도 있는 것 같고 쿠키, 소주, 삼겹살 여러 음식들에 들어가서 판매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대마가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은 뭐 건강이나 치료 같은 데 있어서 효과가 있나요? 상당히 좀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사실 대마라는 건 이제 천연물이다 보니까 560여 종의 이제 성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 확인된 건 한 120종 있는데 이제 그것을 어떤 성분을 추출하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각도를 달리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대마 씨 같은 종자유 같은 경우는 물론 50% 정도가 이제 지방, 불포화 지방을 포함한 지방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영양학적 측면도 좀 있고 또 이제 대마가 다양한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뇌전증이라든지 항암 치료를 때 이제 구토 억제 등 여러 가지 이제 의학적 효능이 이제 밝혀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대마 성분을 음식에 단순히 이제 넣었다고 해서 뭐 무조건 건강이나 영양학적 측면을 저는 개인적으로 단정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어떤 성분들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많은 사항들이 좀 과학적으로 통제되고 이제 확인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560여 종의 그런 성분이 있고 그중에 120여 종 정도만 지금 과학적으로 밝혀졌다고요? 그렇습니다. 한 400개 이상의 성분이 지금 아직 뭐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건데 계속 엄청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한 태국인 인터뷰를 보니까요. 대마초에 그 사티바 오일 추출물을 사용하는 치약을 쓰고 잇몸 질환이 사라졌다라는 인터뷰 내용도 있더라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마초에 엄청나게 많은 성분들이 있고 네. 그중에 이제 주로 그 성분들을 통틀어서 이제 칸나비노이드 성분이라고들 합니다. 네. 미국 FDA도 그렇고 뭐 THC라든지 CBD 등 많은 성분들이 엄청나게 이제 많은 효과가 연구되고 밝혀지고는 있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물론 항염증 치료도 있다 이렇게 해서 물론 뭐 오일 이제 대마초 오일 추출물이 이제 잇몸 질환에 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 아직까지 명확한 과학적 근거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뭐 음식 혹은 치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마를 지속적으로 흡입하게 되면 항상 이런 게 중독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대마에는 많은 성분 중에 마약류로 지정된 기본적인 이유는 THC라는 그 성분입니다. 예. 이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농도가 높다든지 그러면 환각을 일으키고 또 중독성을 일으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THC가 농도가 높을수록 이제 대마의 오남용 관련한 합병증이나 이제 중독성이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 THC가 많이 들어간 당연한 그런 음식을 이제 드시면 중독 위험은 커질 것이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 많은 대마 합법화 나라에서 THC 양을 뭐 0. 몇 프로, 이제 미국의 어떤 주는 한 6%까지 9%까지 있지만 대다수는 0.23% 이하를 이제 주로 기준으로 삼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THC가 없는 다른 성분들 대표적인 이제 CBD 같은 건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중독 위험이 거의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대마초를 뭐 정확히 몰라서 항상 담배하고 연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네. 중독 이외에 뭐 담배는 예를 들어 기관지에 문제를 주거나 건강적으로 뭐 대마초도 그런 게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마의 이제 풀, 대마초나 이제 꽃 이런 거에 이런 그 중독성 물질들이 이제 많이 있고 그것을 이제 흡연하면 이제 몸 안으로 그런 THC 성분들이 들어가면 당연히 몸에서 중독이라든지 환각 이런 것들을 일으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뭐 바람이나 이런 문제들과의 연관성은 아직 밝혀진 바는 없나요? 예. 그런 건 지금 아직 밝혀지지 않고 주로 이제 의료용이나 여러 가지 산업적 접근을 하면서 이제 THC를 통제하고 다른 CBD를 포함한 다른 성분들을 통해서 의료용이나 이제 산업적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중독과 환각이 가장 큰 심각한 문제인 걸로 보이는데 앞서서 관광객들과 내국인의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태국에 가서 뭐 자신도 모르게 대마 함유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혹은 알고도 먹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건 당연히 뭐 불법이 되겠나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현행법상 우리는 철저하게 이제 대마 관련 어떠한 제품을 소지하거나 유통하거나 이제 투약 흡연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이제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서 불법이고요. 그래서 만의 경우 이제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이제 합법인 그런 나라에서 대마를 섭취하고 이제 국내에 오시다가 이제 검출이 된다. 그러면 이제 국내 법에 따라서 이제 5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서 0.1% 이상은 그 현지에서도 맡고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0.3%. 그 미만을 섭취를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머리카락에 몇 달 동안 남아 있고 이렇게 검출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어떤 대마에 대해서 아직은 불법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농도가 높던 낮던 마약류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합법화한 캐나다라든지 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농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미국도. 아까 말씀드린 태국은 0.2%를 THC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대마를 합법화하는 나라나 주들이 많아지면서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담배보다 중독성이 강하지 않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교수님이 듣기에는 어떠신가요?
네,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마에는 환각작용하고 중독성을 나타내는 그 향정신성 이제 성분이죠. 아까 예. THC가 있고 또 이제 의료용 성분으로 이제 CBD가 있어서 같이 있지만 최근에 이제 캐나다라든지 그런 해외에서 미국에 분리 정제를 해요. 이 두 가지를 더 다양한 성분들을 그리고 추출도 가능해졌고 그래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대마의 합법화, 일명 그 통제된 사용으로 이제 합법화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전혀 접근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예. 이제 THC가 없는 CBD 성분, 또 일부에는 THC 성분이 좀 들어있는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적 사용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들이 되고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마약류 관련한 이제 대마의 법 개정이라든지 대마 성분들의 이제 관리라든지 분리 분석 등의 어떤 인프라가 어느 정도 이제 가능해 된다면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아마 이제 통제된 사용의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렸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옛말이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통계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마약, 단속과 처벌 그리고 치료까지 우리나라는 어떤 점이 보완이 돼야 될까요? 실제 이제 기준이 명확지는 않지만 인구 10만 명당 이제 20명 마약사범 이하일 때 청정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5천만이면 이제 10,000명이 넘으면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이미 이제 10,000명을 상회하고 있고, 코로나일 때 이제 20년에 이제 18,050명, 그리고 21년에 이제 16,153명 정도로 청정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마약사범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마약류의 제조, 이제 불법 유통, 그런 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일단 선행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또 이제 예방 교육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예전과는 달라진 환경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대책도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주대 약학대학 이범진 교수였습니다.